윤정두를 찾아오셔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십시오. 윤정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뭐 여기서 이제 유튜브 눌러 보시면 돼요. 그 유튜브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전략이나 오늘 뭐 한미반도체 위주로 많이 설정이 됐죠.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것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들으시고 배우시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좀 밀려서 우리 계좌도 이 수익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전거래일 월요일까지 기준에 17%의 계좌 수익, 대단한 거죠 사실. 나도 저런 계좌 수익 2월 한 달 동안에 연휴도 껴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진짜 행복하겠다. 빠르게 지금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VVIP방에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VIP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무래도 문자 사인 나가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혼자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VVIP방의 기준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포트 전략 잡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전화 바로 하셔서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 부분부터 진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좀 내일 뜨거울 것 같아요. 시장만 조금만 받쳐줘도. 시장이 뭐 받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의 기준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 하나를 들여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다 떠나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올해 들어서만 1월 16일이면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기준이잖아요. 한 달 조금 넘는 기준에 67%의 종목 수익률이 발생돼 있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요, 진입일이 다 1월 이후인 종목군들 위주로 다 넣었어요. 그 기준에 기아와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고요. 현대차,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고요. 한미반도체 HPSP는 HPSP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한미반도체 HPSP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여기까지가 우리의 주력 업종 IT와 자동차. 그리고 엔캠, 신성델타테크, 제주반도체, 알테오젠, HLB는 우리가 변동성 종목으로 들여다보는, 제주반도체는 시가총액이 이제 막 1조 넘긴 거죠. 변동성 매매로 봅니다. 반도체 업황 기준에서 제주반도체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의 수익 범위, 시가총액 전부 1조 이상, 또 거래대금 최상위, 또 시가총액 극대홍수, 이런 데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리시면 어때요? 채널 돌리시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소형 잡주들 가지고 매매가 되지도 않는 종목군들 기준에 대박 나셨습니까? 라는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한미반도체에서의 그 수익 범위가,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수익으로 연동이 된다는 거. 2023년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가상계좌 1억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시장은 그 당시에 2277.99, 다들 2000 깨진다고 할 때, 저 때가 언제 10월 말일입니다. 근데 윤정두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때, 자, 시장은 매우 좋은 장이다. 깨질 리가 없다. 깨진다 해도 견뎌야 된다. 전량 현금화해서 시장을 떠나 계실 것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글로벌 증시 매우 강하다. 결론은 시장도 15% 돌려줬고요. 계좌는 31.75%의 수익.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기준에. 거기에 한미반도체 비중 5%로 채워놨어요.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LG화학 15, 그리고 한미반도체 5% 비중. 그 기준에 57.52%의 수익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좌 누적 수익이 1억 가상계좌에서 3,100만원, 수익률 31.75. 너무 멀죠? 10월 말이면. 그래서 이렇게 1월 말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는 내용을 또 봅니다. 2월 29일 날 야간 방송에서도 이렇게 3월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2월 포트입니다 라고 해서 1월 말 종가 기준에 역시나 가상계좌 1억 계좌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은 5%가 올라왔어요. 사실 2497, 그러니까 2500이 깨진 상태에서 또 뭐 조정반대만에 할 때 헛소리들 할 때 윤정도는 시황 명확히 말씀드리고,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다. 뭐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돼 있는데 어차피 그 이격은 어느 시점에서는 줄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지수로 따졌을 때 환산했을 때 유럽이 대략 한 3,600 정도, 미국이 지금 3,400 정도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한 4,000포인트 정도. 우리나라만 2,600포인트대란 말이에요. 2,625. 그런데 3,300에도 못 미치는 2,600,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수에서도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기아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차 사상 최대치 임박이죠. 52주 신고가를 내리가고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LG화학이 묶여 있었는데 LG화학도 뭐 움직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움직였어요. 더 탄력받아야 돼. 결론은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2월 달에만 40%, 계좌 수익률이 시장 5%일 때 15%, 하이닉스가 과하게 밀리면서 이제 저 수익 범위가 17%에서 좀 미끄러졌는데, 저는 뭐 하이닉스 3월 포트에서도 최소 40% 이상 채울 거예요. 지금 45인데 최소 45. 그 45, 40% 이상, 45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현대차 25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LG화학 부분도 15%에서 이제 가져갈 건데 10%로 좀 줄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시장을 매우 좋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반도체 하이닉스 또 소부장처럼의 흐름, 또 기아 현대차의 완성차의 흐름,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 극대응주에서 이제 일부 변동성의 확장, 이런 장에서 삼성전기나 LG화학이 좀 아쉬운 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변동률을 굉장히 크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LG화학을 포트에서 빼진 않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비중을 10% 수준으로 설정을 잡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그럼 70, LG화학 10% 80, 한미반도체 5% 85, 나머지 15%를 한국전력, KB금융 쪽을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종목이 또 7개면 너무 많아 사실. 그래서 한국전력이냐 KB금융이냐 무게감을 따질 텐데 한국전력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 10%, 뭐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면 뭐 한미반도체도 10%로 확대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기가 IT가 빠지는 대신에. 어찌됐든 결론은 29일날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3월 한 달 동안의 그 포트 계좌가 지금의 기준처럼 시장 대비 이렇게 3배씩 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도주를 얼마큼 잘 보느냐는 시장을 잘 본다는 얘기고, 시장을 잘 봐야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미반도체는 2월 달에 상한가가 23개, 오늘 것까지 23개예요. 오늘 것까지 23개인데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는 상한가 진입이 됐죠. 2월 8일 날 시가총액 8조를 넘겼어. 저 때가 78,500원이었어요. 상한가가 사실 8조 수준. 그러한 수준에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고점이 높아진 거였고, 어제 그 고점을 싹 뛰어넘어서
85,200원까지 올라갔고 오늘도 84,200원까지 또 찍었죠. 찍고 눌렸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화요일까지 26일까지 27일까지죠. 27일까지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형성돼 있었어요. 마지막 단기과열 지정 예고 형성돼 있는 구간에서 40거래일의 평균 단가 대비 130% 오르면 안 되거든요. 또 이제 거래대금 평균치 넘으면 안 되고. 근데 결론은 82,970원이 40거래일 평균 단가 대비해서 130%예요. 근데 종가 29,700원으로 딱 아주 적절하게 눌러놓고 단일가 매매 지정 안 되게끔 해놓고 마무리를 쳤어요. 어제 변동률 15% 나왔는데 예? 오늘 변동률 또 8% 나왔어요. 15%의 기준에 거기서도 굉장히 강도 있게 짓눌러 버렸죠. 왜? 단일가 매매 들어가면 안 되니까. 26일과 27일 날 결국은 춤바뀜을 통해서 외국기관의 수급이 유입됐단 말이에요. 외국기관 수급이 이틀 동안 들어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홍콩 상하이 증권 쪽에서 30만 주대 들어오면서 0.3% 이상을 가져갔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가져갔고 그런데 주가는 꽉꽉꽉 눌러서 결론은 오늘 84,300원까지 갔네요. 84,300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단일가 매매 지정되면 안 되니까 종가를 82,700원으로 누르고 마감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뭐 한 명 개인이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는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하다 싶으면 이제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시장이 조금 뒷받침되면은 치고 들어올려서의 꾸준한 수익 범위를 잡고 요게 2월 2일 날의 문자거든요. 2월 2일 얼마예요? 59,500원에 편입하십시오예요. 저게 85,200원을 찍었으니까 얼마 올라간 겁니까? 26,000원 정도 올라요. 26,000원. 여기서도 40% 이상. 2월 한 달 동안에 시가총액이 8조가 넘어서는 그런 종목에서 목표 주가 얼마였어요? 65,000원의 기준에 목표 주가 얼마입니까? 90,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90,000원까지. 그 문자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1월 17일 50,000원부터 50,000원, 50,000원 중반, 58,500원, 59,500원, 60,000원. 이게 2월 초순입니다. 2월 7일까지 65,500원. 2월 8일날 상한가가 옵니다. 2월 8일날 상한가가요. 63,500원, 65,000원, 66,500원 상한가. 그러나서 22일 또 26일, 27일. 강력한 매수죠. 작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평가냐? 아니라니까요. 저평가냐? 아예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한미 반도체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이제 분기 컨센서스로 이제 설정해 놓은 건데 일단 뭐 분기든 연간 단위든 현재 기준에서는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 받아야 됩니다. PER, PBR. 다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요인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HBM에 지금 이제 특화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HBM의 신규 매출처가 하이닉스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시장의 확장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또 일본 쪽의 업체들이 HBM을 확대 생산하겠다 또 신규 접근해서 생산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봐요. 근데 그 내재 가치를 일부 개선시키지만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더를 많이 받아도 시가총액 8조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매매를 안 할 거냐?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알테오젠 같은 애들도 단기적인 변동성 확장, 거래대금 최상위, 매매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HLB 같은 종목도 또 내일장 공략주에 내일 당장 28일 날 그 천하의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높게 형성이 된 에코프로 PM 우리는 수익을 다 잡아냈고
작년 7월 말에 싹 다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또 HLB 같은 프리미엄이 한미반도체보다도 월등히 높은 종목도 매매를 하는데 얘를 왜 매매를 못해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종목이든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셀트리온 제약도 들여다볼 수 있다. 결론은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명분, 모멘텀이 충분하냐에 따라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 그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기준에 HLB 쪽에서의 한미반도체가 HLB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마진율이 좋으니까 그쪽의 성장성 부분,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된다. 재료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순매수로 웨끌이든 쌍끌이든 들어와 주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의 매수가 없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느냐. 그래서 2차 전지는 메이저의 매집이 없더라도 메이저의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냥 거래 수반하면서 변동이 확장됐었고 지금은 이제 거래가 많이 죽었죠. 에코프로 BM도 지금 시간에서 저 정도 강세였으면은 거래가 더 터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뭐 20만 주라고 감안을 했을 때 내일 터질 수 있는 거래량 700만 주 정도로 700만 주면은 거래대금 기준에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정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최고점 찍을 때 이제 5조 원대이긴 하지만 1, 2조 조금 모자라. 왜냐면 갭상승 벌써 이미 8, 9% 뜨고 시작할 텐데 그걸 양봉으로 쭉 당기려면 최소 1000만 주 내일 같은 경우에 2조 5천억 이상 뭐 그런 식으로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매집이 메이저의 매집이 없이도 거래대금만 가지고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시각적으로 다 확인을 했었어요. 알테오전도 뭐 외국인 조금 들어오더라도 그 정도 수급 갖고는 안 돼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집 얼마큼 됐는지 뒷부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과 함께 거래가 터져 있는데 그것도 어제 오늘 26일 27일 날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터져줬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계속 놓여지죠. 그러면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닌데 거래대금이 5위란 말이야. 매집 규모에 있어서도 한미반도체가 전체 시가총액이 15위가 아닌데 굉장히 강한 매집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계속 남아줘요. 그 이슈, 모멘텀, 심리적인 면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국가전력기술 사업화 시설범위 개정상 여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 HBM도 추가가 됐다라는 거, 뭐 긍정적이죠. 거기에 정부 기준에서 그 HBM의 시설 투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그것도 역시 긍정적이죠. 다 모멘텀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로 설정을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8월 16일, 8월 18일, 8월 21일 그리고 10월 10일 이럴 때 계속 한미반도체입니다. HBM3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T10원도 부분에서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1위입니다. 매수처의 다변화만 있게 된다면 지금 뭐 저평가가 아닌 상태이지만 매출처 다변화가 일정 범위는 지금의 주가를 일정 범위는 타당성 있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도움을 줄 겁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GPU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GPU를 만드는 쪽이 엔비디아, AMD, 인텔인데 엔비디아가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GPU의 수요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구심을 갖는 쪽이 없어요. 왜냐면 미국의 빅테크 쪽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AI 시장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챗 GPT라는 건 뭐냐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22년도 11월 30일에 공개를 했는데 AI라는 단어 자체는 50년대부터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도 있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E.T. 만든 그 영화, E.T. 만든 제작자, 지금 제작자, 감독.
AI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AI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는데 뭐 알파고라든가 그렇게 해서 바둑 기사분들을 다 이겨버리고 체스 뭐 세계 챔피언을 이겨버리고 컴퓨터가.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인간과 대화가 돼. 생각을 해서 다 돼버려. 빅스비 뭐 해줘 이 뭐 검색해서 이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하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야 기술력 좋다. 야 공상과학 시대가 열리는구나. SF 영화가 현실화돼. 아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어? 당장 지금 내일 뭐 그냥 종목 내 종목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왜 미국장 또 빠지고 있니? 이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그 오픈 AI사가 챗 GPT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AI를 보급을 해버린 거죠. 무료로 뿌리기도 해버리고 상용화를 앞두고 전체. 그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 관심만 받는 게 아니라 쏠려 있고 실질적인 산업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형성이 되면서 결론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MS사도 야 우리도 할 거야. 시가총액 지금 뭐 4위 그대로 놓여져 있는 아마존도 야 우리도 무조건 AI야. 야 이거 생성형 AI 이거 이 시장에서 우리가 뒤떨어지면 큰일 나. 시가총액 5위로 밀려 내려간 알파벳도 나도 할 거야. 6위 메타 플랫폼 나도 이 시장만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고 지난해 이맘때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던 애가 지금 시가총액 미국 시장에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HBM의 성장 추이는 그냥 뭐 자율주행을 떠나서 전기차가 어쩌고저쩌고 아우 전기차가 뭐 어제 오늘의 전기차입니까 사실상.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LG화학이 92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덕분에 보조금 정책 때문에 처음으로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이 2020년도에 나온 거죠. 뭐 저 배터리에서 정신 나간 애들 그런 애들이 뭐 지금 2차 전지 헛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는 보조금이 없으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책에 따라서 사업의 흥망이 좀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미국의 민주당 정부를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근데 아직까지도 신재생 에너지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거는 단가가 싸질 않아요. 태양광 이런 쪽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싸질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보조금 왕창 뿌린다면 모를까 제한적이죠. 그런데 AI는 보조금이고 나발이 다 필요 없어. AI 그냥 진짜 뭐 공상 과학 영화 보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먹거리를 잡아내지 못하는 쪽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닿는 얘기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 것들은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2000년 전 소크라테스나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나 용돈 주면서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또 진짜 멋들어지게 총각 생활을 해왔던 시은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혼자 지금 독신으로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 굉장히 초라해졌어요. PCB 업체, 중견업체에 넘버2 자리까지 이사직을 겸임을 했었는데 그 업체도 휘청대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독립해서 사업, PCB 사업 한다고 그랬다가 솔직히 완전히 거덜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기가 어려워서냐? 아니죠.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인을. 자본력이 딸려서 확장을 못했다. 뭐 그것도 옳은 소리일 수 있는데 아니야. 그 친구가 원래 몸담고 있던 중견 회사도 결국은 이제 세습 경영을 하면서 제 또래 대표이사가 이제 아들이 회사를 또 물려받은 건데 결국은 그 친구의 경영 능력은 없죠. 결국은 뭐 그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지. 또 시대 흐름에 연동되지 못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경기가 어렵습니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2,700주까지 올랐는데 작년 5월달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5월달에 1,000조였던 엔비디아가 지금은 2,700조 수준까지 올랐다고.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국내 증시의 시장은 3,300포인트를 못 넘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근데 왜 경기가 어렵다고 표현하냐고. 그거는 패배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시장이 뭐 22포인트나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려서의 기준인데, 오늘 같은 날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있으면 행복하잖아. 지금 HBM의 이 시장 수요는 AI 쪽의 자금 펀딩이 중동 국가에서도 지금 AI 쪽에, 엔비디아 쪽에 아예 집중적으로 자금 펀딩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걸 돈을 받을 이유도 없지만, 너무너무 지금 이 사업에, GPU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AI 관련된 사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자금 펀딩을 받는 거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지금 자금 굉장히 모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순이 뭐냐면은, 오픈 AI가 22년도 11월 30일 날 AI 챗봇 GPT 관련해서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뭐 무료로 배포해버리고 막 이 과정 속에서 진짜 학습을 해서 인간과 대화하는 컴퓨터, 인공지능을 만들어 놨을 때에 그게 과연 상용화가 될까? 그게 과연 수요가 있을까? 그게 과연 지속될까라는 기준에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죠. 이번 실적도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죠. 그게 작년 5월 24일 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중간에 한번 지난해 10월 즈음에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엔비디아가. 그때 이유는 뭡니까? 조정의 이유는. 야, 이거 계속 수요가 있을까? 근데 10월 말 그때 당시 시가총액 2위, 지금의 1위인 MS와 그때 당시 시가총액 3위, 지금의 5위인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고 본인들의 그 업체 본연의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에 우린 집중하겠다.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겠다. 무조건 집중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또 터진 거예요. 왜? AI 사업 부분에 있어서 AI 프로세스가 있지만 AI 서버 지원하는 여러 가지 AI 프로세스가 있지만 GPU의 비중 자체가 AI 사업,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 GPU 비중 70%예요. 그럼 그 GPU의 70% 비중에 HBM은요?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있어야 돼. 뭔데? 이게 메모리인데? 메모리에 기술을 저장해놓고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그걸 가지고 인간과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뛰어넘는 수준이죠. 뭐든 지금 다 해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HBM은 말 그대로 D램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 올린 걸 얘기합니다. 지금 12단까지 쌓아 올린 거예요. 12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12개를 그냥 직접적으로 다 12개를 이렇게 다 올린다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기술은 한 단에 4개를 올려서 그거를 3개를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럼 12개죠. 하이닉스는 이렇게 해서 12개. 그리고 삼성전자는 6개짜리를 2단.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이 더 좋다. 한 단에 6개를 넣을 수 있다. 그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게 한미반도체라는 거예요. TC 본더라는 자체가 층을 쌓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에요. 장비. 엔비디아가 지금 90% 돼 있는데 한 80% 정도. GPU의 비중이 80% 정도. 한 대당 2, 3천만 원짜리를 최대 지금 5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GPU 기준을 신청을 하면 최소 2, 3개월에서 1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지금 줄을 서서 그걸 가져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AMD와 알파벳이 우리가 따로 만들자. 그럼 엔비디아가 조정받아야 되죠. 아니야. AMD하고 알파벳이 따로 만들어도 엔비디아는 그래 그럼 따로 만들어. 뭐. 근데 걔네들 거 갖고 충족이 돼? 안 돼. 엔비디아 거 없으면은 이 시장에 지금 충족시킬 수는 없어. 향후 뭐 몇 년까지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전망치가 계속 나오지만 결론은 지금 당장 공급 과잉으로 문제될 일은 1도 없다. 아예 없어요 지금.
미국의 빅6 중에 엔비디아 빼고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일단 메이저만 그 네 군데서 지금 무조건 우리 클라우드 사업해야 되고 서버 증설해야 되니까 무조건 GPU 줘. 그 기준이고. 거기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나 테슬라, 자율주행, 그리고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응? 서버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자치구동될 수 있는 AI. 거기도 역시 반도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또 일본 업체들이 뛰어든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얄밉지만 GPU를 엔비디아 걸 쓸 수밖에 없는 기준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서버나 이런 부분을 한 방에 다 바꿀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 규모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HBM도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규격에 맞춰서 가지만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마이크론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차이가 있든 말든 뭐 그걸 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만들어줘라는 이제 또 기준을 설정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이번에 HBM3E 5세대를 출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급의 과잉이 되겠느냐? 아니라고. 오늘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좋지만 하이닉스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미끄러졌어요. 근데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눌린 폭이 고점 대비 6, 7% 수준의 조정이다? 까딱 없죠. 만에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미국의 지금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 S&P 500 지수가 약보합 전환, 나스닥이 0.17 강세, 상승폭 둔화 이렇게 돼 있지만 테슬라가 고점에서부터 또 쭉 눌려서 1.3% 상승으로 멈춰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74로 지금 다시 확대돼 가고 있어요. 물론 고점 대비 얘도 조금 꼬리에 달았어. 어제 폭등, 오늘 추가적인 강세. 응? 그 기준이에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에 뛰어들어서 하이닉스가 박살이 난 거다? 에이 진짜 끝났다? 아이 진짜 그럼 삼성전자도 문제되지. 지금 혹자는 하이닉스가 HBM의 70%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50대 삼성전자 40대 마이크론이 1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하이닉스가 뭐 최소 55% 6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나머지 부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차지하는 비중 거의 없어요. 요번 출하되는 게 일부 차지할 수는 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그게 만약에 공급 과잉이 된다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공급 과잉이라면 문제되죠. 근데 전혀 1도 그럴 일 없다. 두 번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거 빼고 엔비디아가 뭐 같은 미국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쓴다? 전혀 불가능. 왜? 수요가 모자른데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나 하이닉스 또 일본 업체가 출한다면 일본 업체 것까지 다 갖다 넣어도 모자라 지금 당장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출하를 했을 때의 불량률이나 이런 걸 따질 거 아니에요. 응?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응? 그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벌써 삼성전자도 같이 무너졌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한 2,700조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금액으로. 그럼 유가증권 시장 2,000조, 코스닥 시장 400조에서 2,400조보다도 더 높은 거야. 이 종목 하나가. 결론은 실적이 뒷받침돼서 20% 이상 예상치에 20% 이상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에 10% 이상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소형주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소형업체는 이 컨센서스가 자주 나오질 않아요. 응?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에서도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근데 이런 극대형주는요. 뭐 실적 발표 당일날까지도 추정치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예측범위라는 거는 실적 예측을 하는 모든 증권사의 평균치를 나눈 거예요. 평균치를. 그러면 실적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서 저 평균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마지막까지도 계속 올라간 거예요. 예상치가. 4달러 64센트로.
거기에서 또 10%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예상치의 20%를 넘기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 중형주는 보고서가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형주 또 우리나라 하이닉스 이런 거는 계속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망치 평균 잡으면은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형주는 5% 이상의 영업이익 매출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어찌됐건 1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사상체대치 또 넘기고 시가총액 3위를 굳혀버리고 굳혀주고 그렇게 해서 올해만 74% 올라왔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약밥에 0.48.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도 그리고 나서 더블 이상. 주봉 기준에 작년 1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가 487%입니다. 하이닉스의 100% 폭등 랠리는 뭐 어디 갖다 붙이기도 힘들어. 시가총액은 얘가 지금 27배 하이닉스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하이닉스 못 간다고 보고 삼성전자 못 간다고 보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때문에 하이닉스가 붕괴됐다. 풀 뜯어먹는 소리야. 아니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기자분 한 분 쓴 거 보니까 작년 상반기까지의 점유율을 써놨어요. 50대 40대 10으로. 응? 아니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점유 비율이 높아지면 삼성전자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삼성전자도 오늘 폭락했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다 같이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월봉 차트인데요.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랑 똑같았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넘긴 거는 HBM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높아진 거예요, 비중이. 응?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목표 주가 110불인데 지금 종가 기준에 20% 더 들어올리는 개별된 목표 주가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설명에 뭐 이렇게 사설이 기냐? 이걸 알아야 되니까. 왜 한미반도체가 26일 날 급등이 15%까지 변동이 나오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밀고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일가 지정이 안 되게끔 하려고 그랬겠죠. 그게 27일 날 절실히 나타났어요. 27일 날 되돌리는데 84,300원까지 찍어요. 그래 놓고 누릅니다. 누르고 나서 종가를 최근 거래일 40거래일의 평균치 대비 130% 이상 주가 올라오면 안 돼요. 세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 그겁니다. 물론 뭐 세 가지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어찌됐건 종가를 인위적으로 눌러서 뭐 우연찮게 그렇게 형성됐을 수도 있겠지만 130%가 40거래일의 평균치 대비 130%가 82,970원이에요. 82,970원. 근데 82,970원이 아닌 700원으로 더 밑으로 끝내놨어요. 그래서 단일가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관리를 한다는 거죠. 연 이틀을 관리를 했다는 거죠. 26일 같은 경우에 뜬금없이 홍콩 상하이 증권 쪽에서 0.3% 이상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날라간 거거든요. 그래 기계적인 프로그램 쪽의 매수도 유입이 됐었고 근데 결국은 막 짓눌러 버렸죠. 관리죠, 관리. 그럼 왜 그런 변동이 나오는데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 안 들어가기 위해서 눌러놓은 건데 그럼 왜 그런 변동이 나왔을까?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 종목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화면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산해낸다 라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제 새벽에도 올려드렸어요. 또 VVIP방에도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급등이 나왔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런 경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HBM 어떻게? HBM 3세대 3E에 대해서 양산한다. 근데 이 서울경제신문의 기자분이 조금 이제 뭐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어차피 기자분이 뭐 공부해서 쓰는 거지 이거를 본인의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이 전문 분야,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삼성, SK 추월 뭐 이렇게 나는데 아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조금 전에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저걸 만든다고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뭐 타격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공급과 행위 올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쪽에 HBM3 납품한다. 그거는 뭐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뭐 5세대까지 벌써 바로 납품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이런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 때문인지 어찌됐든 메이저들이 한미 반도체를 이틀 연속 손바뀜과 함께 순매수 기준까지로 설정해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주가를 눌러놓으면서의 기준에서도. 매우 대단한 거죠. 우리가 2월 8일 날 한미 반도체 상한가 갈 때에도 검색기에 다 포착을 해드렸어요. 2월 8일 날 상한가 갈 때에도.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수익을 한미 반도체가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에코프로도 떠요. 내일 에코프로 BM도 뜨겠지. 예? 현대차 24만 9,500원에도 떴고 26만 1,000원까지 찍었죠. 이번에도 지금 수급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 PBR 말같지도 않은 내용 때문에 주가만 눌린 거 아닙니까? 엔캠 20만 8,000원? 그냥 웃죠. 35만 원 훌쩍 넘기고. 저게 검색기 기준인 건데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VI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미반도체 68,600원 아니야. VI 발동되기 전부터 한미반도체는 터져서 움직임이 나올 때 64,000원대 검색기 뜬 겁니다. 64,000원대. 지금 저희 85,200원 찍었잖아요. 저기서부터도 17,000원 정도 올라온 거예요. 17,000원. 25%. 저기서부터도. 지금 장이 사상 최대치 장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날 한미 반도체의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13일에 엔캠이 상한가 가고 또 엔캠 여기서도 매수했 냈잖아요. 그죠? 21만 4천원. 그리고 HPSP가 8일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할 때 HPSP가 11% 오르고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 가고. 이 한미반도체의 기준은 우리 결론은 별거 없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로의 TC본도 수주 계약이 형성이 될 거냐. SK 하이닉스로부터 수주 받아온 게 뭐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는 이제 8월부터 계속 받아온 건데 그 전부터 가장 최근이 10월 말 11월 말 그리고 2월 2일이에요. 수주 공시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출렁이지 않아요. 근데 매출의 다변화, 매출처의 다변화라고 해서 고객사 확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우리 양산할 거야. 이 내용에 한미반도체가 양산할 거야 우리의 TC본도가 들어갑니다. 적층 쌓아 올리는 기술에 우리의 기준이 한미반도체의 기준이 진입이 됩니다. 이런 내용. 거기에 삼성전자가 또 발표했죠. HBM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 우습게 봤는데 이게 우스운 게 아니거든.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맨 처음 개발을 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1년 후에 같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뭐 큰 차이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2월 7일 날 우리는 매직 계산기 통해서 66,600원. 이게 얼마? 85,200원까지. 여기서부터 25,000원. 40%의 수익.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시가총액 8조를 넘는 종목에서.
2월 8일 날 68,600원 아니라 그랬죠. 64,000원대 포착이 되고 진입 이후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진입 이후에 22.23이에요. 27. 그러니까 요 68,600원은 윤정두가 검색기 캡처한 거고 핸드폰. 캡처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진입한 이후에 진입시간 9시 50분 진입한 이후에 상한가 딱 들어간 시점이 22.27% 수익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삼성화재 뭐 지금 333? 아이, 저 PBR 종목 해야 뭐 난리가 났고 또. 결론은요. 다 좋은데 지금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봐야죠. 8일 이후에 주춤거리던 주가 흐름이 22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변동의 일정 범위 나왔고 우린 이때부터 접근을 했고 그죠? 이때부터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26일 날 변동성이 드디어 15%까지 확장이 됐고 근데 말 같지도 않게 두들겨 팬 거야. 야 이거 종가 관리하는구나. 어? 연이틀 이럴 수는 없거든요. 27일 날도 또 두들겨 패면서. 근데 뭐 27일 날 뭐 두들겨 팼다라기보다는 딱 단일가 매매 지정 안 될 정도 위치로만 딱 끝내놨죠. 그죠? 26일 탈퇴 신호까지 그리고 27일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검색기 좀 활용하시고 검색기만 갖고 있다고 뭐 수익 나나? 어? 아니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유튜브 가서 동영상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다 오픈해드려 하이닉스 사세요 악을 쓰고 말씀드려 한미반도체 다 오픈해드려 우리는 숨기는 게 없어 뭐 히든 종목입니다 종목 가려놓고 아우 무슨 양아치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말고 그 방송 나오는 애들 종목 가려놓고 뭐 히든 종목 드릴게요 그거 다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거야 윤정두가 혼나야 돼 다 이 녀석들 못된 것만 배워나가가지고 각 케이블 TV에 한국경제TV부터 해서 윤정두 제자 아닌 사람이 어딨어 각 케이블 경제TV에 최소 3명에서 5명씩 있지 와우에도 마찬가지야 윤정두 제자들이 지금 활동하는 최상위 매출 내는 친구들 중에 5명이죠. 친구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보다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어찌됐든 결론은 수익의 기준이시라면은 검색기 기준에서 검색기 공짜로 주세요. 그거보다 야 검색기 만든 윤정두한테 리딩 받아서 대박 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수익 좀 잘 나나요? 그걸 하시는 얘기. 과금해서 VVIP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셨을까?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능동적이신 분들인 거예요. 능동적이니까 고민하다가 가입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한미반도체 어제 기준에 상승 잉태형일 때 상승 잉태 확인형 뜹니다라고 했죠. 만약에 27일 날 못 뜨더라도 그 다음 번에 뜰 수 있습니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풀리면 이제 풀렸잖아요. 이제 결국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완성이 됐죠. 결론은 주봉 기준에서의 샛별형까지도 지금 샛별형이 나올 겁니다. 아 여기 잘 보세요. 샛별형 뜨기도 전부터 샛별형이 나올 겁니다라고 해놨잖아. 저게 지난주에 22일, 23일.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양봉이 나왔고 15%까지 등락 나왔는데 꼬리가 이만큼 달려버렸어요. 이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봉으로 돌립니다. 메꿉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냥 당일 방송하고 다음날 오늘 뭐 윤정두가 들어올렸어? 아니지. 메이저가 들어올렸잖아. 결론적으로 월봉 보시면 매집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10만 원이라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고 매집의 도서자료가 이게 2007년도 도서자료예요. 2008년. 그러면 그 이전부터 수식이 잡혀있다는 거지. 매집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23년 1월 2일입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 박스 조회 기간이 23년 1월 2일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2%인데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편이에요. 15위까지. 거기에 지난 23일 금요일 날
지분 공시 또 나왔죠. 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28,000주 73,600원 수준에 편입했다. 지속 매수야. 회사에 대한 자신감. 돈은 어디서 났어요? HPSP 지분 투자했던 거 차익 실현 부분. 26일 날 기준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죠. 홍콩에서 28일 날 IR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얘들이 들어왔다. 그거는 좀 연관성이 조금 제한적일 거예요. 어찌됐건 홍콩 상하이 증권이 거의 뭐 순수하게 0.3% 이상을 강력히 매수를 해줬다. 27일은요. 27일에는 기관 투자 쪽의 수급이 더 확산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집이 뭐 12% 단기적으로도 뭐 아주 가파른 매수 강도가 유입된 흐름이기 때문에 월봉 기준의 목표주가 10만 원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가 버거우시면 오른쪽에 맨 끝에 지금 2월달 봉이 너무 크다 버거우시면 이렇게 로그 차트에서 보시고 거래대금 오늘도 6이었죠. 거래대금 충분히 터져 있는 위치라는 거 인식하시고 그렇게 해서 2월 달에만 2월 1일, 2월 5일, 2월 7일 상한가 바로 전날 그리고 2월 22일 올려드린 한미반도체 제대로 보시라는 얘기. 제대로. 그렇게 해서 내일장의 공략주의 기준에 한미반도체입니다. 우리는요 이 정도예요. 뭐가? 시가총액 8조가 넘는 한미반도체가 5개 관심 종목 중에서 가장 작은 시가총액인 거야. 시가총액 8조 넘는 애가. 소형 잡주, 좀 죄송한데 거칠게 표현할게. 개잡주 갖다 놓고 종목명 감춰놓고 히든 종목 드릴게요. 그런 쓰레기들하고 윤 정도를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론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범위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기준. 작년 5월 19일 날 2만 원대였어요. 작년 7월에 4만 원까지 올라온 거고. 올해 2월 8일 날 68,600원, 64,000원이라고 그랬죠. 그 흐름에 77,900원, 79,500원 검색에 계속 뜹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거고 2월 8일처럼 뜨고 상한가 가는 저런 흐름을 남의 떡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엔캠도 상한가 가는 그런 시장에 한미반도체가 지극히 정상적인 애가 왜 상한가를 못 가겠어요. 내일이라도 슈팅 날리면 가는 거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속단표로 미친 듯이 올라라. 뭘로 부각돼서? HBM으로 부각돼서. 매출의 다변화, 거래처의 다변화 굉장히 한미반도체로는 절실한 내용이에요. 지금 뭐 실적 조금 수주 조금 받아온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프리미엄 높은 것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주가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 부분에 위험 고지는 해드린 거고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한미반도체입니다. 내일도. 노인과 바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다 유료 회원님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올려주신 분들이 다 유료 회원이에요. 다. 올려주신 분들이 다 한미반도체 지금까지. 제발 좀 부탁이에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왜 놓치세요? 왜? 예? 매일매일이 그냥 매일매일이 수익. 예? 검색기 기준에서도 매일매일이 수익.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요즘 반짝 아니야. 2월 6일 상한가도 다 잡아냈단 말이죠. 우리가. HLB 생명과학 지금 눌려있지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래 터지고의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나온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메타방의 계좌 수익도 내일이면 다시 20% 넘길 것 같아요. 한 달 기준의 수익률이. 계좌, 메타방의 매매 따라하기 방의 계좌 수익이. 전화하십시오. 매일 늦었어. 나 놓쳤네. 이거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수익 좀 함께 가져가십시오.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당장 3월 달에 내 계좌 더블 만드실 분들
3월 달에 나 계좌 좀 더블 좀 수익 좀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산 1억 이상이신 분들, 1조는 아니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 그리고 기존의 VVIP 방에 계신 분들이 만에 하나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만 VIP 회원님들 기준에서만 요 메타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열어드립니다. 요거는 20% 넘겼었잖아요. 그죠? 25%의 청산 끝. 지금 2개월, 3월 말에 이제 50%, 4월 말까지 더블. 요게 목표 수익 범위이고, 잔여 인원은 이제 뭐 의미가 없죠. 몇 명 안 남았고. 그리고 몇 명 안 남은 걸 떠나서 아무나 이건 가입 못해요. VIP, VVIP만. 벌써 이제 뭐 월 계좌 수익이, 우리 포트 수익이 이제 17%까지 올라왔었고, 2월 말 이틀 정도면 20% 훌쩍, 뭐 최대 30%까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익.